들어오신 분들 제 얘기 들립니까?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몬케이님 반갑습니다. 다들 아마 이 주중 오전이라 대구 비가 옵니까? 여기도 비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 활동도 안 됐고 해서 그동안에 좀 고민을 했었던 이야기들 우리 회원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카페 운영 방안이나 건의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카페를 예전에도 많이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실제 이용자분들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을 저희 업종과 관련된 카페를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일방으로 진행하면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사실 중개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가 어떠냐에 따라 좀 상당히 좀 많이 달리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이제 회원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운영하기도 하고 또 회원업소가 아닌 분들은 또 자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부분만 뽑아서 좀 할 수는 없나 뭐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 커뮤니티야 옛날부터 뭐 카페가 처음 만들었을 당시부터 그런 지역별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 실제 진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좀 우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못했는데 회원분들이 많아지니까 그 요구가 커져서 이제는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핵심은 여기 정면에 글에 이제 써져 있는 것처럼 지역별 커뮤니티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무리되지 않은 선에서 반영이 또 좀 될 수 있는 건 돼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 문제점이 많구나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면 또 수정이 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반유님 말씀으로 티몬케이님 말씀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오프라인 모임 계획은 없으신가요? 오프라인 모임 계획은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 모임이 그래야 서로 쌍방대화가 바로 되잖아요. 네, 뭐 전국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희도 예전에 이런 전국 모임을 많이 했어요. 다른 자영업 할 때도. 근데 그런 구심점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모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마 약화가 됐으면 제가 아마 답답해서 이렇게 쌍방으로 대화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직접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먼저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뭘 생각하고 있으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 모임을 먼저 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지역별 커뮤니티의 운영 계획은 지역별로 중심축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소모임장이라고 그러죠. 소모임 지역별로 좀 활성화된 지역 위주로 해서 이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또 없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도 제가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 의견이나 생각이 많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 문제점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뭐 장점은 두말할 게 없는데 장점은 뭐 말할 게 없죠. 뭐 공동 중개 인적 네트워크 자 이렇게 공동 중개 물건 공유 그죠? 이게 뭐 꼭 회원업소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역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중개업을 처음 하신 분들, 지역별 네트워크가 없으신 분들이 모르는 것도 서로 전화해서 물어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런 소통도 할 수 있고, 거리가 멀지 않으면 물건을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런 큰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어찌 보면 세력화죠, 세력화. 그다음에 부분별 그룹화.
제가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단점은 이 세력화라는 얘기는 세력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멤버십이 그 지역별로 멤버가 많아지면 당연히 힘이 생기고 네트워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물건 공유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장점이 당연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력화 커지게 되면 한두 사람이 이제 리드를 하게 되죠. 누군가가 앞서서 리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굳이 카페를 활용할 이유가 없게 되죠. 그때는 카페를 떠나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것까지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자기만의 규율을 만들고 또 다른 분들을 내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카페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과 규제나 규율 없이 서로 소통을 하고 물건 공유도 하고 공동중개도 하고 인적 네트워크로 발전을 시켜 나가라라는 의미에서 카페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끼리 세력을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을 결정하게 되고 자칫 또 다른 카르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카페에서 과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들만의 그룹이 만들어져 있으면 굿해요. 카페에서 소통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은 세력화. 이걸 어떻게 좀 컨트롤할 방법이 없을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봐야 뭐 카페 이용 제재를 한다거나 그게 전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공다 카페를 만든 이유가 부공다 카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서 물건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간이 활성화가 되면 적어도 다른 분들이 거기를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세력화가 되든 어찌 되든 간에 우리의 목적이나 공동의 이익을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지 않을까,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지역별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을 때 또 이제 부분별 그룹화, 장점과 단점 목록을 쭉 기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자, 이런 장점과 단점, 제가 미처 모르는 문제점, 또 더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단점이 됐을 때 이거를 의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 공간이 좀 정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활성화되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실제 회원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별 네트워크를 사실은 반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됩니다. 저희가 디스코 CEO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해본 결과로는 그래요. 결국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단점도 문제도 속속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아무리 회원업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온라인 네트워크가 전체를 잠식한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련업계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익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익관계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익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 나간다고요. 지금도 지역별로 단톡 만들고 네트워크를 조금씩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죠. 그걸 단순히 오프라인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가입하고 가입이 아니라 그 그룹에 포함이 되게 되고 그 그룹에서 소통을 하게 되고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단점은 사실은 회원업소는 비용을 많이 주고 이제 거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조건부로 그렇다 보니까 좀 대놓고 얘기를 할게요. 회방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뭐 회원업소 같은 경우는 오픈이 안 돼 있잖아요.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회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또 합법적이지는 않으니까 비비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 회원업소는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일이 없겠죠. 공격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누가 한번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모니터링을 하거나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를 아예 오픈해서 해버리면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죠? 물건을 이렇게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거야 오픈해서 하겠지만 그 오픈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비공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을 또 그룹별로 아마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러한 지역별로 활성화된 공간이 있네를 인지를 하게 된다면 비공개적으로 각자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회방을 넣을 수 있겠죠. 저기
회원업소식으로 그 그룹으로 모여서 지네들끼리 뭐 한다 이러면서 조사 좀 해봐 하고 신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이랑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나중에 회원업소에서 그렇게 회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 무슨 구에 우리가 무슨 구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물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면 물건을 올릴 수 있도록 아니면 부공달 카페에서 지역별로 지금 물건이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 물건 외에 또 대화할 수 있는 지역별 공간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들게 되면 그 만든 그 자체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회원업소든 나라에서든 그죠? 그래서 그 취지 자체가 우리는 사실은 좋은 취지로 하는 것임에도 누군가의 회방으로 또 그 회방을 받아들여서 곱지 못한 시선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나라에서 너네들 모임 아냐? 그룹 아냐? 너네들끼리 담아가는 거 아냐? 하면서 타겟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해봐야 아는데 사실 뭐 회원업소가 있다 말만 무성하지 일반인들이 그 징후를 포착한 것도 아니고 그죠? 회원업소 명부를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회원끼리 이야기하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누가 신고한 것도 없죠. 솔직히 회원업소가 신고를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언론에서 쉽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제재를 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찌됐건 카페에서 지역별로 그룹을 공식적으로 이 그룹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겠죠. 지역에 물건을 같이 올릴 수 있는 지역별 카테고리만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긴 하겠지만 그걸 두고 그죠? 괜한 회방과 태클은 있을 수가 있다. 아마 한두 번은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거야 취지를 잘 얘기를 하고 뭐 가격 상승을 조장을 한다든지 하락을 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명백하지만 않으면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은 대화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그룹별로 이제 물건을 자유롭게 그냥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우선 시작을 하고 지역별 네트워크는 그 중에 운영을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가 지역별로 한 분이 조금은 책임을 지고 본인들만의 뭐 게시그룹이나 대화방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와 단점도 분명히 안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수면 위로 할 건지 수면 밑으로 할 건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특히나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 중에 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회원업소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회원업소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비회원과의 경쟁 관계 때문에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 뭐 주변에 어떤 중개업을 하기에 좋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려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목적인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카르텔이나 본인의 이익 때문에 물건은 우리끼리 맞아 이런 게 이제 더 많겠지만 그 지역의 업계의 어떤 뭐랄까요 남들에게 휘둘리거나 남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장점은 이제 깡그리 안 보이지잖아요. 일단 이것들이 모여 있다 자체만 가지고도 가격을 조장한다 말만 붙여버리면 그런 하나의 그룹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우리도 지역별로 그냥 지역별로 대화를 하는 그냥 공간일 뿐이고 물건 공유 조금 합시다 우리끼리 그냥 이런 의미에서의 모임인데 한 번씩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활성화되면 그럼 그 중에서 한 중개업소가 예를 들어 뭐 회원업소가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그룹을 만들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좀 활성화도 되고 지역끼리 물건 공유도 하고 카페에 이제 물건 정보도 올리겠죠. 홍보 물건도 올릴 겁니다. 근데 그 그룹 밖에 있는 분들이 이런 지역에서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구나 물건이 있네 같이 공동합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더 되겠죠. 그래서 그룹이 좀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커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 가격이 그 아파트에 5억인데 자기는 물건 접수를 받았는데 5억 5천에 올렸네. 뭐 상승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그 그룹별 내에서도 이제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팔려고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그룹을 깨기 위해서 외부에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나는 올렸을 뿐인데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건을 조금 높은 가격으로 올렸어요. 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승장의 시세의 파악이 타이밍이 늦었다든가 매도 의뢰인이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이 금액으로 팔아주세요 하면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높게 이제 홍보를 올렸어요.
이제 그걸 두고 예를 들어서 그 입주민일 수도 있어요. 입주민일 수도. 입주민이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게 싫은 미운 거죠. 뭐 잘 안 따라오고 한다 치면 입주민이 신고를 하는 거죠. 저 가격을 실제 자기네들은 더 반가울 일인데 입주민은 가격을 높게 해줘야 뭐 상승장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역으로 신고를 해서 저 그룹이 가격을 조정한다. 상승을. 그 정부에서는 사실 회원업소도 마찬가지예요. 회원업소 중에 물론 자기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같이 가격 상승장을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승장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격을 조금은 낮게 가져가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미운 거죠. 입주민들이. 미워서 뭐 하나 걸려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시세보다 낮은 걸 홍보하는 거를 이제 말을 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것도 담합이면 담합이라고 여기면서 뭐 제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낮은 물건 위주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올리지도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올렸을 때 그 낮게가 아니라 이제 실제 나도 모르게 조금 높은 가격임을 뒤늦게 알 수도 있죠.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입주민이 신고하는 거죠. 저 봐라 가격 조장한다 상승.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국토부나 매매가가 5억이 되는데 5억 5천에 올리네. 저 입주민 말이 맞나 본데 신고를 한 그 사람 말이 맞나 본데 저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네. 가격 왜 저렇게 최근 실거래보다 높게 올리지? 그러면서 여론을 조성을 하면 그 그룹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룹.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들 바쁘신데 많이 아마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는 분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진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회원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비회원끼리 이런 모임이나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또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수면 위에 노출이 돼 있는데 좋지 않은 시선이 이렇게 회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됐던 거 세력화 그리고 회방, 이게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이나 지금 화상대화도 사실은 대부분이 낯설 하시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저기 반유님 말씀대로, 반유님 맞죠? 오프라인 모임을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뭐 50명, 뭐 100명 모였다 치면 이런 얘기가 허심탄회하게 될 텐데 얘기를 들어보기도 같이 고민을 해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역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어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한데 장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뭐 말할 것도 없죠. 단점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단점 세력화, 그들끼리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또 다른 이 카르텔을 만들잖아요. 이 카르텔은 다른 뭐 가격 담합 카르텔이 아니라 우리만의 또 파이가 또 생기잖아요. 지역별로. 그렇게 됐을 때 자유롭게 또 서로 소통하고 오픈되어 있으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부분별 그룹화가 되는 문제,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은 회방. 지역별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되는 곳은 누군가의 회방이 있을 수 있다. 저기는 가격 담합을 하는 주체다. 누명을 씌울 수도 있겠죠, 그죠? 홍보 올리는 걸 보고, 혹은 뭐 커뮤니티를 오픈해서 커뮤니티를 지역별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대화 내용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대화를 비공개로 해서 지역이 진짜 중개업소인 곳만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선별해서 가입을 시켜서 그룹별로 그 그룹끼리 대화를 하는 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모니터링이 좀 될 수 있다. 수면 위로 나와서 회원업소하고 같은 지역에 이제 묶이게 되는 그런 지역별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모함을 할 수는 있다. 그죠? 가장 깊은 고민이 맞아요. 해보고 나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솔직히 그냥 다른 사안 같으면 해보고 그냥 수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회방이 잘못 우리가 걸려가지고 여론을 타잖아요. 카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여론에 예를 들어 우리 카페는 지금 그냥 뭐 정보도 공유하고 중개인들과 소통 공간인데 뭘 하나 만들었어요. 옆에 만들어가지고 지역별로 또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네. 그리고 지역별로 물건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네. 가격들이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나오는 가격이 똑같고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올리는 것 뿐일 텐데 그걸 가지고 여론은 언론은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얼마든지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아마 접속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회원업소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게 전혀 반갑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 왜냐하면 그분들은 비용을 주고 어떤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시도들이 우리 아니라도 앞으로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하는 곳들도 다 그걸 염두하고 있거든요. 너네 지역별끼리 커뮤니티 하는 거고 물건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힘들지. 자, 우리가 전국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게. 여러 가지 서비스도 주면서 여기 와서 활동을 해봐. 요렇게 지금 다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끼리 물건을 정보 공유하고 올릴 수 있는 그 전체 공간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용료를 받겠죠. 근데 그걸 우리끼리 하면 안 되나?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회박. 그래서 이거를 참 카페와는 따로 떨어뜨려서 뭘 해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다가 너무 이게 또 세분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또 들다가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력화, 부분별 그룹화 이거는 뭐 사실 뭐 솔직히 세력화, 부분별 그룹화 되면 그 그룹은 그냥 아유 뭐 카페는 모르겠고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인프라가 생겨서 우리끼리 할래 해서 떠나가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거야 뭐 나중에 이제 카페 이용을 하기는 어렵겠죠. 홍보 툴이 생겨서 그걸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문제. 어쨌든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지역별 커뮤니티 진행 과정 장단점 문제점 이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래서 이 홍보 채널을 만든 이유도 사실 그것도 있어요. 지역별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을 때 이 세력화와 부분별 그룹화되는 것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죠. 그리고 또 실제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분들이 그런 기업이나 우리끼리 홍보 채널 만드는 걸 절대 반가워하지는 않죠.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뭐 카페를 많이 운영해봤는데 방구대장 TV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활성화가 되면 또 우리끼리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홍보 채널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카페를 운영한다. 홍보 채널. 니 나중에 활성화되면 니도 유료할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저는 이거 활성화되면 다 그냥 아예 지분을 넣어버리거나 나중에 어떤 법인 설립을 하든 다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하면 되죠. 그리고 뭐 이게 뭐 무슨 큰 돈이 됩니까 사실. 그냥 그렇게 쓰면 되죠.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플랫폼이 생겨요. 플랫폼이 지금도 많고 그게 이제 플랫폼이 활성화돼서 온라인 체제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뭉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홍보 채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마디로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저는 만들 것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공동으로 진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 참여해 가지고 진짜 십시일반하든지 플랫폼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가 모여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그냥 계속 매물을 공유하고 같이 올리고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을 그냥 옮겨버리면 되죠. 우리가 만들든 우리가 정 못 만들겠다 하면 저는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 못 만들겠다 싶으면 플랫폼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딜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뭉쳐 있을 때의 힘입니다. 그래야 안 끌려가죠.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지금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협회가 이제 어찌 보면 방어를 하고 있는 셈이죠. 전부 다 전자계약이나 온라인 체제로 가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많지만 그렇게 지금 목소리를 오늘도 보세요. 어제입니까? 그럼 글 하나 올라왔던 뭐 중개보수 뭐 상한요율이 낮춰진다 뭐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 하잖아요. 뭐 전자계약 체제로 가야 되고 뭐
중간에 이제 권리 분석, 권리 이전, 그 다음에 뭐 컨설팅 하는 그런 거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왔고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협회에서 우리 중개인들도 소상공인 아니냐, 너네가 자격증 줘놔놓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해놔놓고 너네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사실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론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려면 지역 온라인 시스템에서 뭉쳐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예,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이 사람들이 뭘 대기하고 있는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중개보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를 나중에 여론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 여론 조성이 되면 중개보수가 확연히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대고 중개하는 사람은 컨설팅을 하는, 가격 조율 정도만 하고 컨설팅만 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뭐 기업에서 갖추든 정부에서 갖추든 그 시스템을 갖춰서 그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만들면서 우리가 정보를 응집을 해서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주도권을 가지고 중개를 가지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리드를 해 나가야 저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런 시스템은 돼 있으니까 하면서 접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지역끼리만 다 이렇게 있잖아요. 물건도 전부 뭐 볼 수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누가 보려면은 원룸 같은 경우 직방에서 많이 보지만은 그 외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부터 불편한 거라 일단 시민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찾기는 내가 찾고 결국 계약서만 써내 내가 다 알아보고 중개보수 비싸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물건을 모아두잖아요. 쉽게 탁탁 발견할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개업소에 대한 역량도 볼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런 다 같이 모여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자구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 중개업 계 내에서 집안 싸움에서는 뭐 싸움이 하겠죠.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하긴 하는데 싸움 하다가도 또 뭉칠 건 뭉쳐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협회가 진짜 맡고 있는 거예요. 협회도 회원사가 있어야 사실 운영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존속이 되게 하려고 힘을 쓰는 거죠. 그랬으면 벌써 온라인 시스템으로 나라에서 하든 뭐 민자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 나타나든 해가지고 다 흡수하려고 하고 했을 겁니다. 네, 위기예요 위기 지금. 예, 우리가 맞습니다. 방구대장 TV 우리 대표님이 시장을 선도해야 협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선도해야 돼요. 그것을 좀 협회가 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을 건데 어떻게 영집해야 되고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고 그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고민을 제가 해보면서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하나 한번 조금 해볼까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